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공중누각, 공휴일괴, 과유불급이라는 재미진 고사성어를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이 모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사성어는 재미진 고사성어라는 책에서 전부 옮겨온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자주 쓰이는 천여 개의 고사성어를 정리하여 옮겨 적은 책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중누각입니다. 자, 빌공자, 그리고 가운데 중자, 다랑누자, 누각 각자를 쓰게 됩니다. 공중에 떠있는 누각이라는 뜻으로서 몽개필담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공중누각보다는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사상누각이 더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공중누각이었는데 이 말보다 사상누각을 더 많이 쓰고 의미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상누각을 더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래로는 공중에 떠있는 신기루라는 뜻입니다. 존재하지만 찾을 수가 없다. 보이기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속말은 내용이 없는 문장이나 쓸데없는 의논, 그리고 진실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일, 그리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근거 없는 가공의 사물,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것 등을, 쉽게 무너진 것 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학자인 심괄이 저술한 일종의 박물지라고 할 수 있는 몽개필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등주는 사면이 바다에 임하여 사면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봄과 여름철에 저 멀리 하늘가에 성시누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고장 사람들은 이것을 해시라 이른다. 바다의 도시라 이른다. 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자, 청나라의 학자인 적호는 그의 저서 통속편에서 심괄의 이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언행이 허구에 찬 사람을 일컬어 공중누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을 인용한 것이다. 자, 이처럼 공중누각이란 말은 이미 청나라 때부터 쓰여왔으며 심괄의 글 가운데 해시라는 것은 신기루를 가리키는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나라 초기의 시인 송지문의 유법화사라는 시에 이 말이 또 보입니다. 허공 속에는 누대와 전각이 이어져 있고 마음 속에는 구름과 무지개가 피어난다 라고 적혀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뜻으로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는데 역시 겉모양은 번드르르 하지만 기초가 약해서 오래 가지 못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허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빗대어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중에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중에 건물이나 성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성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스님이 면벽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하여튼 수양을 쌓고 있고 조금 있자 스님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일종의 공중부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로서 예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허본좌라는 허경영 씨라고 하는 허본좌라 일컬어지는 분이
자기가 능력자라서 공중부양을 정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을 유쾌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고, 자, 공중누각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신기루라는 의미로서 사상누각과 의미상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만 실제는 없다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교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있지도 않은 허상을 쫓아서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현실을 대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종종 사막을 헤매던 여행자들이 오아시스의 신그루에 속아서 제자리를 돌다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멋진 성일지라도 공중에 세워진 누각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허상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타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스님들과 같이, 그리고 이 허본좌의 경우처럼 인간이 아닌 능력을 타고났다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공휴일괴라는 이러한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공휴일괴라는 것은 빌공자, 공공자겠죠. 그리고 이지러질 휴자, 그리고 한일자, 삼택이 괴자를 쓰게 됩니다. 자, 중도에 그만두어 애쓴 일이 허사가 된다는 말로서 서경 여우편과 논어 자한편에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중단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쓴 일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중도 포기긴 하지만 중도 포기보다는 한참 위로 올라가서 천려일실과 아마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번 중에 999번을 잘 했는데 한 번을 실수해서 그 모든 일이 공으로 돌아간다, 무의미해진다 라는 의미와 같아서 공휴일괴와는 천려일실이 오히려 더 의미상으로는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공휴일괴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공이 한삼태기로 허물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9길 산을 만드는데 일이 한삼태기로 무너진다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나라 무왕의 동생인 소공, 석이, 무왕이 주나라 형이, 이 형인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한 후 혹시 자만하여 만심하여 정치를 등한히 할까 염려하여 이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우편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무찌르고, 여기서 은나라 주왕은 아주 폭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무찌르고 새 왕조를 연 다음에 그 위력이 사방의 이민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을 때 서쪽에 있는 여라는 오랑캐 나라에서 오라는 진귀한 개를 선물로 보내왔다 합니다. 이 오라는 이 진귀한 개는 키가 넉자, 즉 넉자라면은 한자가 30cm입니다. 따라서 30cm, 60cm, 1m 20cm나 되는 큰 개로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사람이나 짐승을 잘 덮친다 해서 무왕은 몹시 기뻐하며 이 오라는 개를 아주 소중히 길렀다 합니다. 그래서 무왕의 아우인 소공, 석이 무왕이 혹시 그런 진귀한 물건들의 마음이 끌려 정치를 등한히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를 일깨워 말한 것이 바로 공휴일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자 또한 논어 자한편에서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산을 만드는 것과 같다. 비록
한 삼택으로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만둔 것은 내가 그만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나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길 산이 한 삼택이 흙으로 못 쓰게 된다는 비유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9길 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산 하나가 얼마나 큰데 겨우 삼택이 하나로 못 쓰게 된다라는 비유는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의미라고 교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공자에 비해서 맹자가 말한 9길 우물의 비유는 훨씬 실감을 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 진심편상에서 맹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비유하면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9길을 파 들어가다가 세매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만두면 그것은 우물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릉, 산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허탈하게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삼태기만 보태었던들 이쪽이 완벽하게 하나의 산으로 완성된다라는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공이산하는 3대라고 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흙을 한 삼태기씩 옮겨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할아버지가 바로 우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쪽에 큰 산에서 한 삼태기씩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흙을 한 삼태기씩 옮겨서 다른 지역의 산을 만드는 일을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주위에서 그런 일을 왜 하냐, 불가능한 일을 왜 하냐, 그래서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공이라고 했고,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해서 우공이산이라는 이러한 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나쁘게 들리지만 의지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라는 속뜻이 실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꾸준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 라는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어느 아주 튼튼한 남자가 이렇게 아주 대단한 바벨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 으라차차 조금만 더 하면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기서 그만하고 마지막 한 삼태기를 보태지 못하여 산을 이루지 못하다니 으허흥 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포기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3대가 오랜 시간 대를 이어서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룰 만큼 정성을 쏟았더라도 한 삼태기가 부족하다면 허사가 될 수도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으라차차 젖 먹던 힘이라도 동원해야 하건만 아이고 일푼의 힘이 부족하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어거지가 좀 들어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공휴일괴라는 중도에 그만둬서 애쓴 일이 허사가 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약간의 어거지를 썼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오늘의 고사성어 마지막 과유 불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날 과자, 그리고 같을 유자, 안 입을 자,
미칠 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서 논어 선진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자공에게 공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합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자장과 자하는 자공과 마찬가지로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들입니다. 자, 공자는 두 제자를 비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자공이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겠군요. 이렇게 자공이 다시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공자는 중용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용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다 라고 이러한 중용의 도를 말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상몹을 하나 표현해 놨습니다. 저게 근육입니까? 뭡니까? 와, 근육 만두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거라는 이 생선은 자기한테 위험이 닥치게 되면 아주 온 몸을 빵빵하게 부풀려서 자기가 엄청 큰 생선인 것처럼 허세를 부린답니다. 하지만 보거는 겉으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거의 독만이 위험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 뻥하고 터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유불급의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은 같다라 하였습니다. 공자의 말씀에서도 중간 정도 중용의 도를 지켜야 한다. 적당한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될 듯합니다. 어쩌면 과대포장, 즉 뻥치고 뻥치는 이러한 뻥을 치는 이러한 과대포장하는 것도 이 과유불급의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질 일만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어야만 위로 날아오를 수 있고 위로 날아올라야만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용수령의 고사성어 방송을 마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